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나폴레옹, 미국의 발전을 도운 나폴레옹의 이야기예요. 네, 미국과 나폴레옹, 사실 조금은 낯선 조합이죠. 때는 1776년에 미국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선포했고요. 약 250년 뒤 오늘날 미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까지 지금 잘 살 수 있게 된 그 발판을 다름 아닌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만들어줬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는데요. 나폴레옹은 어떻게 미국이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줬던 걸까요? 무슨 방법을 쓴 걸까요? 나폴레옹과 미국의 이야기,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나폴레옹이 미국을 도와준 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었어요. 일단 나폴레옹 덕분에 미국의 땅이 2배 이상 확 넓어지게 됐고요. 또 침체기에 빠진 미국의 경제를 순식간에 잘 살게 만든 것도 이 나폴레옹 덕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나폴레옹이 미국의 팬이어서 야, 나 미국 너무 좋아 막 이런 미국에 대한 애정으로 도와준 거는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나폴레옹 덕분에 미국이 이득을 많이 본 상황이에요. 자, 먼저 이 나폴레옹과 미국의 땅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미국의 역사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거는 미국의 땅이 처음부터 넓지 않았다는 거인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했을 때, 처음 전 세계에 등장을 했을 때 미국의 땅은 오늘처럼 넓지 않았어요. 최초의 미국 땅은 오늘날의 미국 동부 정도만이었고요. 뉴욕, 보스턴 이런 곳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나 LA 혹은 텍사스 이런 곳은 다 남의 나라 땅, 스페인이거나 프랑스 땅이거나 이랬었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18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은 점점 땅을 넓혀 나갔고요. 오늘날의 거대한 땅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스타트를 끊어준 게 최초로 미국이 땅을 넓힐 수 있게 해줬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었어요. 네, 나폴레옹이 미국한테 아주 싸게 땅을 넘겼습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7달러, 즉 30만 평당 7달러에 판 건데요. 나폴레옹이 어느 땅을 팔았냐면요. 오늘날 미국 중부에 있는 땅인데 과거에는 루이지애나라고 불렀어요. 루이 임금을 위한 땅이다라고 해서 루이지애나라고 불리는 땅이었는데요. 면적은 214만 7천 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아주 싼 가격에 프랑스가 미국한테 넘겨준 거죠. 그러면 나폴레옹은 왜 이렇게 넓은 땅을 미국한테 그냥 넘긴 걸까요? 여기서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정권을 잡은 게 1799년이거든요. 이때부터 나폴레옹은 사실 정복왕이라는 별명답게 유럽의 이곳저곳을 공격하면서 싸움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계속해서 필요하잖아요. 무기도 사야 되고 식량도 사야 되고. 그래서 나폴레옹은 좀 급전, 약간 돈이 좀 빨리 필요해가지고 미국한테 프랑스가 그동안 갖고 있는 이 아메리카 대륙의 땅을 아주 싼 가격에 넘기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루이지애나 땅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프랑스 본토랑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가 힘든 것도 사실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이유도 있대요. 이 나폴레옹이 이 루이지애나 땅을 싸게 넘긴 이유가 이 전염병 때문이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 저번에 제가 미국 본토 옆에 있는 섬나라 IT 공화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이게 원래는 이 IT 공화국이 원래는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하지만 IT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났고 당시 프랑스의 지도자 나폴레옹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 한 2만 5천 명 이상의 프랑스 대군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며칠 만에 이 엄청난 실력을 자랑하던 프랑스 대군이 거의 다 전멸하는 거예요. IT 독립군에게도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었지만 가장 무서웠던 건 황열이라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때 이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야, 아메리카 대륙에는 무서운 전염병이 많구나.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굉장히 싼 가격에 엄청나게 넓은 땅을 미국에게 넘겼다는 거죠. 관리도 어렵고 막 전염병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였고요. 자, 나폴레옹 덕분에 미국은 오늘날 미국 중부에 해당하는 거대한 땅을 또 손에 넣게 되었고요. 더 넓은 서부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까지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 땅을 프랑스한테서 산 게 1803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폴레옹은 미국에게 땅을 팔아주면서 미국의 발전을 한번 도왔고요. 또 어떻게 미국을 도와주냐면 미국의 해운업, 이 배로 물건 등을 옮기는 사업을 말하죠. 나폴레옹은 미국의 해운업도 크게 발전시켜줘서 미국의 경제도 또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사실 나폴레옹이 미국 잘 되라 라면서 한 거는 절대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에 황제를 하면서 특히 다른 유럽의 나라들이랑 전쟁을 많이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이랑도 나폴레옹이 전쟁을 많이 했죠. 자,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 국적의 배들이 이 바다에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배는 프랑스가 공격할 수 있었고 프랑스 배는 당연히 영국이 공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설탕이라든지 아니면 목재 이런 거를 다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들어왔어야 하는데 다른 유럽의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에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메리카 대륙에서부터 이런 설탕 등을 싣고 유럽으로 오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어요. 자, 이렇게 유럽이 나폴레옹에 몰고 온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짜잔하면서 등장하는 중립국이 있죠. 바로 이게 미국이었어요. 미국은 사실 다른 아메리카 대륙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편을 들 필요도 없고 프랑스 편을 들 필요도 없어요. 진짜 중립국 그 자체. 그래서 이때 미국이 해운업을 크게 발전시킵니다. 원래 미국 땅에서 프랑스로 가는 선박의 수는 보통 231척이었는데요.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부터는 무려 1548척. 미국의 배가 5배나 더 많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미국은 영국으로도 배를 보낼 수가 있었고 프랑스로도 배를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해운업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경우죠. 유럽에서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미국은 여러 가지 무기, 보급품 이런 거를 유럽 대륙으로 막 수출을 해내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잖아요. 이 나폴레옹 시대 때도 유럽 대륙의 전쟁이 막 빠지니까 미국이 이때 수출을 많이 하면서 배로 물건을 많이 날라주면서 돈을 많이 벌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폴레옹이 도운 미국의 발전 이야기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나폴레옹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미국이 좀 운이 좋은 나라였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딱 독립을 하자마자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막 전쟁을 일으켜주는 바람에 땅도 아주 싼 가격에 얻게 되고 또 미국산 제품을 유럽으로 보내면서 돈도 많이 벌고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이 정말 뜻하지 않게 미국에게 참 도움을 많이 줬네요.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 또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을지마사07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저도 정주행.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또 제 팟캐스트를 정주행 해주신다니 감사드립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제 팟캐스트를 찾아주셔서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제가 앞으로도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쭉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